네, 학부모님들의 고민, 이번에는 인성 문제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 아이의 인성,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소박하지만 되게 중요한 바람을 갖고 계시죠. 남에게 피해 주지 않으면 착하게 살길 바라는데. 근데 요즘 아이들 어떻습니까? 착하다고 생각하세요? 자, 안타깝지만 충격적인 조사 결과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정직지수 조사 결과를 보니까요. 범죄의 대가로 10억 원을 받는다면 1년에 감옥에 들어가도 괜찮다라고 답한 학생의 비율이 2012년 초등학교 12%, 중학교 28%, 고등학교 44%였는데 긴 세월이 아닙니다. 3년 지난 이후에 17%, 39%, 56%로 크게 악화됐어요. 내 아이는 상관이 없을까요? 네. 자, 이 설문에서 보면은요, 이웃의 어려움과 관계없이 나만 잘 살면 된다라고 답한 학생의 비율도요, 초등학교 19%, 중학교 30%, 고등학교는 45%. 자, 친구의 숙제를 베껴서 내도 괜찮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모님, 이 학교TV 시청자 중에는 안 계실 것 같아요. 자, 초등학교 15%, 중학교 58%, 고등학생이 무려 71%나 됐습니다. 여러분들의 아이들 인성 문제 없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저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과연 부모님들 아이 인성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혹시 알고 계세요? 막막하죠. 더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사람의 인성은 어떻게 길러지는 것일까? 여기에 대한 깊은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결국 인성 문제는 그동안 정말 소중하지만 제가 이후에 진로편에서 인성의 중요성을 말씀드릴 겁니다. 자, 근데 우리는 그동안 진지한 관심을 갖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인성에 대한 고민을 이제 본격적으로 해볼 텐데요. 요즘 애들이 문제라니까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애들이 예의도 없고 우리 때와는 달라. 모든 역사 속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있대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뭐냐? 요즘이 말세다. 늘 그런 얘기가 나왔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즘 애들은 싸가지가 없어. 이런 얘기들이 모든 역사책에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자, 근데 인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기 위해서 제가 존경하는 광준만 교수의 구조명 피해자 탓하기라는 칼럼의 일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빈곤층의 라이프 스타일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게 밝혀졌다. 이들의 삶엔 계획, 일관성, 욕망의 지연, 자기 개발은 없는 반면 음주, 흡연, 뒷담화, 싸움질은 많았다. 고로 이들이 빈곤에서 벗어나려면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연구 방법은 근데 처음부터 피해자 탓하기라는 예정된 결론을 내포한 것이다. 구조적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때문이다. 빈곤층의 라이프 스타일은 빈곤의 증상이지 원인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인과 결과. 자, 중요한 것은 바로 빈곤의 증상이지 원인이 아니다. 이 대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원인은 뭘까요? 여러분들 마시멜로 이야기 아시죠? 한때 우리나라의 공존의 베스트셀러였던 마시멜로 이야기 아실 겁니다. 근데요, EBS 뉴스지를 보니까 끝나지 않은 마시멜로 실험이라는 기사가 있어서 잠깐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966년도 마시멜로 실험은 버전 1에 해당됩니다. 연구 결과 뭘까요? 마시멜로 참은 아이들의 인생이 달라졌다 이런 얘기죠. 미국 수능 SAT에서도요. 무려 1800점 만점에 210점 차이가 나서 결국 만족지연 능력이라는 것, 말을 만든 것 같아요. 멋진 말을. 쉽게 말씀드리면 인내심이 있어야지만 인생을 잘 살고 공부도 잘한다 이런 얘기가 됐습니다. 자, 근데요. 여기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한 또 다른 심리학자들이 두 번째 마시멜로 실험을 합니다. 만족지연 능력 중요한데 과연 무엇이 결정할까? 이번에는요. 환경을 살짝 바꿨어요. 그리고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무슨 얘기냐? 마시멜로를 유리병 안에 담고 뚜껑을 덮었습니다. 바로 집어먹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거죠. 환경을 조금 뭘까요? 덜 유혹적으로 만들고, 자, 마시멜로가 먹고 싶을 때 참는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마시멜로를 빤히 보고 있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딴 데 보고 있는 게 좋을까요? 자, 그랬더니 갑자기 뭘까요? 만족지연 능력이 쫙 늘어났습니다. 이게 과연 아이의 인성의 문제일까요? 자, 근데요, 이번에는 바로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2013년에 또 다른 심리학자들이 이번에는요, 23명의 학생들을 두 개 그룹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한쪽 그룹의 학생들에게는, 자, 두 개 그룹 학생 모두에게는요, 책상에 크레파스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들어와서 얘기를 하죠. 얘들아, 너희들 크레파스만 갖고 놀면 재미없겠다. 선생님이 나가서 색종이와 종이차락을 갖다 줄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 라고 선생님이 나가십니다. 그리고 한쪽 그룹은요, 바로 선생님 약속을 지키죠. 색종이와 종이차락을 갖다 주고 아이들이 신나게 놀고 있는 상황에서 잠깐, 얘들아, 마시멜로 실험을 합니다. 근데요, 한쪽 그룹, 또 다른 13명
선생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서 마시멜로 실험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예, 약속을 지킨 그룹에서는 대부분이 기준 시간을 초과했습니다만 약속을 지키지 않은 그룹에서는 단 한 명만 기준 시간을 초과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만족 지원 능력이 과연 개인의 인성의 문제일까? 이런 이제 또 다른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질문을 들어봅니다. 아이들 탓하면은요 어른들 마음이 편해지죠. 저 싸가지 없는 것들 마음이 편해지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사이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사회적 불신이 아이들에게는 뭘까요? 엄청난 심리적 혼란을 가져오고 결국 아이들의 의지도 약화시킨다. 이런 해석이 가능한데 그럼 복잡해지죠. 근데 요즘 아이들이 문제야. 저것들이 문제야. 라고 뭘까요? 우리 아이는 착한데 쟤들 때문에 문제야. 이렇게 하는 순간 뭘까요? 우리 바로 희생양을 만드는 순간 우리 사회에 많은 문제가 이제 숨어버립니다. 그러면서 결국 우리 아이들의 인성은 사각지대에서 계속 위기를 만나는 것이 아닐까. 제가 볼 적에 아이 인성을 위해서 부모의 고민 첫 번째 단계가 뭘까? 아이 탓을 멈추는 겁니다. 무엇이 과연 우리 아이 인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거기에 대한 실마리를 찾기 전에 요즘 이제 인성과 관련해서 많이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릿, 기질과 회복 탄력성이죠. 회복 탄력성에 대한 전설적인 연구 결과를 하나 소개해 드릴 텐데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애들이 왜 이렇게 나약해졌지? 정말 이게 문제라니까. 자, EBS 카드 뉴스를 보니까요. 재밌는 제목의 카드 뉴스가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단 한 가지 공통점. 자, 좀 빠르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최근 미국 명문대 학생들의 자살이 잇따르면서 잔디깎기 부모, 우리로 치면 헬리콥터맘 뭐 이런 얘기겠죠? 양육 방식이 도마에 올랐는데 뭐냐? 이 잔디깎기 부모는 뭘까요? 잔디깎기 기계처럼 자녀가 겪게 될 기류에 놓인 위험 요소와 장애물을 부모가 말끔하게 치워주는 자,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셨죠? 자, 이거에 관한 이제 관련 연구를 소개합니다. 잡초와 돌멩이 하나 없는 성공만이 존재하는 평평한 길로 아이가 가기를 바라는 그런 부모 마음. 과연 근데 그게 아이 인성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자, 근데 만약에 잔디깎기 기계로 제거하지 못한 역경, 결국 인생은 뜻대로만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고난과 시련이 따르죠. 그랬을 적에 과연 그걸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 자, 그러면서 이제 미국 유명한 카우아이 섬의 연구 결과를 소개합니다. 1955년에 833명의 아이가 태어났는데요. 자, 연구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미국 사회에 범죄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도대체 어떻게 하면 범죄자를 예방할 수 있을까? 자, 그런 차원의 연구가 시작되는데요. 하나의 가설이 세워지죠. 바로, 자, 30년 전에 그에 태어난 833명 아이들을 데리고 유명한 종단 연구가 시작되는데 바로 가설은 뭘까요? 이런 겁니다. 부모의 가난, 이혼, 알코올 중독, 정신질환, 바로 이러한 가정의 취약 요인이 아이들의 인성에 악영향을 미쳐서 범죄자의 배경이 될 것이다. 이런 이제 가설을 세우는데 833명 중에서 201명이 고위험군으로 판정이 됩니다. 이 아이들 나중에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201명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데요. 놀랍게도요. 너무나 많아요, 예외가. 3분의 1이 더 잘 사는 겁니다. 고위험군에 속한 아이들 중에 72명, 201명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너무나 잘 산 거예요. 갑자기 뭘까요? 연구의 맥락이 좀 바뀝니다. 분명히 불우한 환경인데 어떻게 해서 잘 살게 됐지? 오히려 뭘까요? 부유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보다 더 도덕적이며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옵니다. 바로 온갖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면서도 잘 자란 72명에 대한 연구, 그들의 공통점을 찾기 위한 새로운 연구가 시작됩니다. 자, 그 결과 나온 것이 뭘까요? 단 한 사람의 존재. 잘 자란 아이들 주변에서 어김없이 발견된 존재는 어떤 상황에서도 아이들을 믿어주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주는 사람이었다. 의지할 수 없는 부모 대신 고위험군은 뭘까요? 부모가 이혼하거나 알코올 중독이거나 말 그대로 결손 가정이죠. 부모는 제 역할을 못하는데 그걸 대신해 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조부모이거나 친척, 때로는 마을 성직자, 마을 사람이나 성직자, 선생님들이 그 역할을 대신해 줬다. 자, 성공한 아이들 주변에서 발견되는 딱 한 명이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한 명, 그들이 내 편이 되어준 그 한 명이 결국 회복 탄력성의 핵심이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미국 현재 부모들, 특히 상류층 부모들의 이 잔디깎기 부모와 같은 행태는 결국 아이들이 믿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과연 아이들이 많이 나약해졌죠? 원래 아이들은 그런 걸까요? 자,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뭐냐? 과연 아이들의 나약한 모습, 또 조금은 위태로운 인성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그것이 아이들의 고유의 문제인가 아니면 불안한 사회의 문제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문제라면 여러분들
분명히 아이를 고쳐야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불안한 사회 문제가 아이들의 영향을 미친 거라면 뭘까요? 이 부정적인 사회 영향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들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부모님들 불안하시죠? 세계적인 경향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부모의 불안도는 거의 극에 달해 있습니다. 자, 근데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불안한 상황에서 불안해지면 그게 실패의 원인이 아닐까요? 오히려 불안할수록 뭘까요? 나는 그 불안감에서 벗어나서 차분한 상태에서 마음의 안정을 가지고 부모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야지만 아이의 인성도 보장되는 거 아닐까요? 자, 그러면서 결국 부모의 불안감, 자신을 성찰하면서 결국 이건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불안이 결국 내 마음속에 스며들어 나를 불안하게 만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조급해지고 오히려 뭘까요? 부모가 계획도 없이 충동적으로 부모 역할을 하는 것이 결국 아이 인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성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요즘 이제 물론 이제 강원도에는 도농 간의 격차가 있습니다만 아이 공부에 관심이 있는 부모들 보면 옛날에는 한 발에 한두 명 엄마가 미친 듯이 아이를 공부시켰다면 지금은 한두 명 엄마 빼고 전체가 미친 듯이 공부를 시켜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러면서 부모들이 뭘까요? 아이 인성은 내팽개치고 오로지 성적 경쟁으로 내모는 것이 결국 아이들 인성의 근본적 위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아이들은 원래 착했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근데 아이들 하는 짓을 보면 그런 말이 나올까? 자, 근데 요즘 이제 인기를 끌고 있는 김유리 교수가 경쟁 교육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독일에 살면서 가장 부러웠던 것은 독일인들의 높은 자존감이었다. 어떤 일에 종사하든 모두가 당당한 것이 신기했다. 많은 독일인을 만났지만 열등감을 가진 일을 본 적이 없다. 근데 우리 현실은 어떨까요? 반면에 한국에서는 열등감이 없는 사람을 보기가 어렵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판검사, 의사, 교수도 예외가 아니다. 끝없는 경쟁의 수직적 위계 속에서 언제나 누군가가 내 앞에 있다고 느끼는 것인데, 그러면서 김노리 교수는 일갈합니다. 지구상 어디에도 우리처럼 가혹한 경쟁이 어린 학생들을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남긴 것은 없다. 저는 이것이 아이들 인성의 치명타라고 생각합니다. 경쟁교육이라는 야만의 시대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 경쟁교육의 연대교육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될 때다. 자, 경쟁교육이라는 야만의 시대. 바로 경쟁. 저는 지금 강원도의 교육정책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소중한 아이의 인성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문제로 경쟁교육의 폐해를 얘기할 때는 동의하죠. 과연 근데 그것이 내 아이 인성에 어떤 영향을 미친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동안 애써 외면해온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유명한 심리학자 메슬로우의 인간적 5단계 해설. 근데 핵심을 놓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냐? 바로 자아실현, 요건 성장 욕구고요. 그 밑에 있는 생존과 안전과 사랑과 존중받고 싶은 욕구는 결핍 욕구다. 매우 중요한 겁니다. 결핍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성장 욕구는 발동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이들을 제대로 못 먹이면 뭘까요? 굶주리죠. 그러면 아이들이 멀쩡할 수 있나요? 동물적으로 바뀝니다. 과연 그게 아이들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욕구 충족이 안 된 것이 문제일까요? 자, 여기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아이 본성이 문제인가? 아니면 아이들의 욕구 불만이 문제인가? 결국 아이들의 욕구 불만을 보지 못하고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아이들의 처절한 몸부림을, 그게 저는 학폭일 수도 있고요. 약한 친구들을 괴롭히면서 뭘까요? 그 속에 존재감을 느끼는 모습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행동만 놓고 비난한다면 과연 우리는 핵심을 놓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드디어 올바른 부모 역할을 찾아가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정상적인 욕구 충족, 가정과 학교에서 기본적인 욕구, 결핍 욕구가 충분히 채워지면 아이들은 누구나 다 훌륭한 모습을 보일 거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역시 사례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재미있는 프랑스의 합창 수업 얘기를 좀 해드립니다. 프랑스가요, 2018년부터 초중고등학교 모든 과정의 정규 수업에 합창을 집어넣습니다. 바로 합창이 사람을 만든다. 이런 프랑스의 교육 실험이 있는데요. 자, 재밌게도요, 합창 수업의 교육적 효과를 5가지를 연구 결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클래식, 재즈, 음악 등으로 문화 소양을 함양한다. 자신감, 성취감 향상, 연대의식, 결속력 강화, 학업 스트레스 완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근데요, 다섯 번째가 뭐죠? 학업 성적 향상. 이거 이해되세요?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 어떻게 학업 성적 향상 효과가 나타났을까요? 바로 지나친 경쟁이 아이들의 존재감을 빼앗아 버리죠. 기본적인 욕구 충족이 안 됩니다. 부모한테 사랑받지 못하죠. 존중받지 못하죠.
그런 결핍 욕구가 아이들을 까칠하게 만듭니다. 근데요, 합창은 뭘까요? 예, 바로 잘하고 못하고가 없죠. 전체 어우러짐입니다. 합창을 통해서 느낀 자존감의 회복. 이것이 저는 자아실현의 욕구를 자극해서 학업 성적 향상으로 나아갔다라고 저는 분석을 합니다. 아이들의 인성에 대한 고민.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따뜻한 가정에서 사랑받는 아이. 예, 공동체에서 존중받는 아이. 예, 모든 아이들의 인성에 가장 중요한 필수 영양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갑자기 우울한 소식을 전해서 죄송한데요. 한국만 부모 돈 없으면 자식 밝힐 또 어떡하죠? 여러분들 노후 준비 잘하고 계십니까? 노후 자금이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 동방예의주의가 어떻게 이렇게 망가졌을까요? 자, 연구 결과를 잠깐 보니까요. 안 모시는 모친을 만나는 횟수가 OECD도 꼴찌인데 돈이 필요할 때는 가족을 찾지만 우울할 땐 친구를 찾는다. 자, 또 하나 더 우울한 기사입니다. 아이가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데 실패했어요. 부모가 안타까워서 자신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물려줍니다. 근데 아이가 속된 말로 그때부터 쌩까는 거죠. 자, 그래서 화가 난 부모가 자식을 대상으로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유산 돌려줘. 하지만 결과는 어떨까요? 부모들이 패소하고 있다. 참 우울한 팁인데요. 유산을 물려주기 전에 효도계약서를 써야지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아이들의 인성은 바로 여러분들의 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때 캐나다의 놀라운 교육적 실험인데요. 아기가 아이를 구하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교실에 돌베기, 갓난 아이와 엄마가 들어가서 함께 있습니다. 주변에 아이들이 바라보죠. 여러분들 조금 그 느낌을 좀 가져보세요. 갓난 아이와 엄마의 그 사랑스러운 모습. 이것이 아이들에게 어떤 감정을 일으키고 있을까요? 바로 아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아기와 엄마를 바라보면서 대화를 시작합니다. 근데 이 결과가 놀랍지 않습니까? 이 프로그램이 진행된 지 10년째인데 캐나다 전역에서 괴롭힘, 따돌림 현상이 90% 이상 줄었다. 저는 요즘 아이들의 인성은 바로 평소에 느끼는 감정이 까칠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이를 만날 때 사랑하시죠? 하지만 사랑한다는 생각과 아이들이 느끼는 여러분들 마음의 온도는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들이 너무 힘들죠. 지치죠. 과연 근데 그것이 아이들 인성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 학부모가 칼럼에서 얘기합니다. 지금 학부모들이 해야 하는 것은 내 자식을 조금이라도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불합리한 구조에 대해서 이해하고 자식이 얼마나 부조리한 구조 속에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다. 그러면 자녀가 공부를 하던 하지 않던 자녀가 처한 현실에 마음 아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자녀와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자녀가 공부를 잘하게 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구조 속에서 어떻게 살아나가야 하는지 자녀의 걸음에 동행자가 되고 진정한 자녀의 편이 되어주는 것이다. 이런 힘겨운 싸움에 부모마저 자녀의 편이 아니라면 자, 여기서 저는 훌륭한 인성을 가진 아이들을 봅니다. 이 아이들 마음속에 부모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우리 엄마는 내 편이야. 우리 아빠는 내 편이야. 지금 여러분들의 아이는 여러분을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앞에 말씀드린 회복탄력 성도 뭘까요? 자신을 진심으로 믿어주는, 끝까지 믿어주는 단 한 사람의 존재였지 않았습니까? 아이들의 인성 문제를 아이들 탓으로 돌리는 것만큼 어리석은 언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가정에서 벌어지는 일상적인 일들. OECD가 연구한 미래 역량을 보니까요. 사람들이 모여서 갈등을 합니다. 이걸 잘 해결하는 거죠. 서로 뭘까요? 협력하는 것. 그리고 뭔가 새로운 일을 추구하는 것. 이게 미래 역량이라고 합니다. 바로 그런 일들이 가정에서 차곡차곡 이루어지고 있다면 저는 가족력이 아이들의 인성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아이들은 결핍 욕구가 없어야지만 훌륭한 인격을 발현시킵니다. 근데 그 결핍 욕구 채워줄 수 있는 곳은 뭘까요? 다양한 아이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아닐까. 바로 모두가 자존감을 느낄 수 있는 공동체. 지금 제가 볼 적에는요. 다양성에 살아있는 유일한 공동체. 학교 교실밖에 없습니다. 학교가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이걸 떠나서 내 아이의 인성이 형성되는 소중한 공간. 학교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이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인디안 속담에는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양과 늑대가 함께 마음속에 있다.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 누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주인이 누구에게 먹이를 주느냐에 달라진다. 저는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 마음속에 양과 늑대가 있어요. 근데 과연 우리가 어디에 먹이를 주느냐? 아이들에게 어떤 정서를 느끼게 하느냐? 이것이 아이들의 인성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인성 문제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마리를 찾으셨길 바랍니다.